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렇게 뵙는 건 또 진짜 오랜만이죠. 그쵸, 이렇게 네. 모이는 것도. 넷이서 영상 찍는 것도 처음. 영상을 이제 4명이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원래 이제 이 자리에서 2분씩 했는데, 4명이 같이 이렇게 영상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 발전한 거다, 그쵸? 작년에 저희가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타서 좀 긴장해서 어색함이 좀 있었는데, 그럼 빨리 이거 올리고 지워버리고. 여하튼, 네. 오늘 할 얘기는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 오프라인에서 입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 좀 했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분위기가 약간 해도 되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조금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폭넓은 얘기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22학년도 입시 잘 마쳤고, 22학년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특징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작년에 입시에 제일 크게 학생들을 당황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군은, 그 성적이 좀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가군의 이제,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근데, 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황희범 원장님은 꼭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강평할 때나 가끔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뭐 성대, 이대 이렇게 불러도 누구나 다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불리십니까? 성대라고 하면 사람이 이 성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성대 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회대 뭐 이런 데로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줄여서 이야기할까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2대 정도는 다 알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죠. 2대 나오는 여자야. 다들 이제 서울에 사셔서 그러는데, 지방 내려가면, 대구만 내려가도, 경북대 아시죠? 경대라 부르고, 영남대 영대, 계명대 하면 계대,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없어. 왜냐면, 전라도에서 갑자기, 대구에 요즘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딱 있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대, 상대 이렇게 해서도 전 국민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저는 내 얘기 때문에 시간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길게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잡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가군의 학교들이 좀 상위권에 있는 학교가 좀 뭉치면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변수도 좀 생기고 선택권이 다양해져서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양해졌기 때문에 고르는데 굉장히 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좀 많이 되었던 이제 한 해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군으로 학교가 몰린 거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국민대 학교가 몰린데 국대라고 그러지는 않잖아. 국대 요즘 국대라고 하죠. 국대라고 그러죠? 국대요? 국대. 국대는 국가대표 아니에요? 소리 알았어. 국대. 국민대 민자 뺀 거네. 고대. 서울대는 서대네? 그쵸.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서울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대, 성대, 이대, 고대, 이게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좀 비슷한 실기 과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 거의 비슷하게 겹친다고 보는 건데, 좀 이렇게 지원할 때 좀, 지원을 우리도 시켜야 되니까 양상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본인이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선택 사항이 좀 틀려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국민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가 1차 이제 배수로 학생을 1차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적으로 좀 내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국민대 이대를 지원하는 성향이 좀 뚜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1차의 성적권에 의해서 배수로 치러지니까 경쟁률이 딱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성대나 고대를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워낙에 또 이제 성적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의 가변성보다는 좀 확실하게 좀 완전 상위권 성적대가 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조금 무서운 학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로는 성적권대고 두 번째는 성균관대하고 국민대학교는 이제 학부제가 아니라 학과제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에 따라서 대학교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좀 많은 학교가 이 학교고 이대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고대는 이제 학부제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로 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이제 전공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상의 학교가 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국민대하고 이대를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학부냐 아니냐, 그다음에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기 과목의 차이를 좀 줄 수 있으니까 네. 할 것이고, 좀 자신 없는 아이들이 조금 성균관대 치고, 또 고대는 또 학과, 뭐 이대나 고대나 좀 비슷하지만 좀 학교를 좀 보는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험 보고 그렇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초 디자인을 만든 학교죠. 건국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입시를 좀 치르면서 학과별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뚜렷하게 그 학과 성격에 맞게 문제를 좀 출제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출제되겠지만 올해 특히 그게 굉장히 좀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문제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건대가 기초 디자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을 안을 좀 자세히 보면 사실상 기초 소양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뭐 기초 디자인이 꼭 지금 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구성하고 표현하는 게 기초 디자인이다 이렇게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런 PPT도 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하거나 변화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역할 필요는 없죠. 상대적으로 다른 입시 과목에 근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기초 디자인이야 이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건대가 기초 디자인을 개념을 이제 재설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초 소양이다. 근데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원 안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별 혼란 없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학생들을 뭐 단기간 내에 이걸 학습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또 계속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술을 처음에 시작하거나 미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부모님과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나오는 성향은 틀린데 명칭이 똑같다 보니까 다소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죠. 제 생각에는 있어요. 네. 과목명을 조금 바꿔도 참 됐을 텐데 안 바꿨더라고. 이게 기초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건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그게 기초 디자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것도 기초 디자인이니까 우린 변화하고 재구성하고 있는데 왜 이름을 바꿔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학원 안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계시면 이런 분은 잘 정리해서 아이들 교육까지 하고 있고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혼선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이제 잠깐 관심을 주셔가지고 이슈 설명에 들어오셨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고 수 있죠. 아니면 입시 치르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죠. 진짜 이 정도인 거죠. 네. 또 기초 디자인 또 변화가 뭐 이제 기초 디자인 쪽에서 나오는 소재가 좀 더 다양해지고 폭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인공물만 좀 나오다가 자연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떤 키워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상적 이미지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시사적인 문제까지 좀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또 뭐 준비를 좀 잘하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돼 있다라고 하면 뭐 푸는데 큰 뭐 문제는 없죠. 네.
네, 이것도 뭐 아까 건대 얘기한 것처럼 기초 디자인 문제 유형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동일하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대학별로 약간 좀 이거는 좀 특이하다 아니면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뭐 문제가 또 제시된 이미지가 좀 있을까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학교는 삼육대학교가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삼육대학교가 원래 이제 정시에서 상상의 세계 이런 거 진짜 무진장 냈거든요. 한동안 또 안 내다가 기초 디자인 안에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라는 거를 다시 표현하더라고. 다시 이제 문제로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이디어나 발상의 영역인데 기초 디자인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기초 디자인 과목이긴 하지만은 뭐 예전 발상과 표현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죠. 네. 저는 그 네. 작년에 경기대학교 수시 네. 문제가 환경재앙 관련된, 재난 관련된 문제였고, 이미지가 북극곰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선생님들이 발상과 표현이라든가 사고의 전환이나 뭐 예전 실기를 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만 이게 기초 디자인을 했었던 학생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또 같이 나온 이미지가 또 풍경사진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훈련이 좀 돼 있거나 아니면 멘탈이 정말 강한 학생이 아니면은 대부분 그 수시에 특히 또 이렇게 시기가 좀 이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좀 평소보다는 좀 못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대도 좀 기억이 나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건국대 얘기가 뭐 자꾸 나오긴 하는데 건국대가 항상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해왔었고 풍경 사진을 이미 좀 냈었거든요. 잔디밭 사진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건국대가 뭐 기초 소양의 성향을 띠기는 하지만 그게 다른 학교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다른 학교를 좀 지원할 그 입시생들한테도 약간의 좀 힌트가 되는 학교라서 좀 계속 좀 지켜볼 학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학교가, 특히 주요 대학교가 좀 인상 깊게 좀 다른 내용의 소재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를 줬다라고 하면 그게 다른 학교에서 그 이후에 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학교에서 차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전체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또 아이들도 뭐 우리 선생님들도 기존에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맨날 구성하고 표현하고 이거 정말 전 개인적으로 기초 디자인 과목을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변화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네. 또 다른 학교나 뭐, 네. 나군의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가 작년에 제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와, 이 정도까지야? 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뒤통수 맞은? 네. 뭐냐면 나군에 원래 있었던 학교들이 가군으로 이제 군이동을 하면서 작년에 나군에 어떻게 보면 실기 과목을 보는 학교들 중에 좀 이제 상위권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됐어요. 네.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는 그래도 좀 나.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과학기술대까지는 돼.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 이거 붙이면.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저럴까? 어쨌든 과기대가 커트라인이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데 그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네.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디자인과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뭐 국민대도 1단계 통과했는데 네. 과기대에서 1단계 때 좀 불합격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작년은 한 어느 정도였는데 그래도 85%에서 90% 사이 정도는 1차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실기로 극복을 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이 1단계에서 이제 컷아웃 돼버리니까 아이들은 많이 당황했고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히 그 친구들이 다른 대학교에 붙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많이 좀 당혹스러웠던 학교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기대죠. 디자인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과가 특히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좀 생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니까 네. 그 기준점이 거의 대부분 디자인에 맞춰져 있다. 네. 그러니까 순수미술 다른 전공 같은 경우는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 정도로. 오늘은 23학년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 그럼 23학년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서울대부터 하니까, 그렇죠. 항상 바뀌고 또, 네. 서울대학교가 변한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우선은 제일 큰 게 첫 번째로 이제 수학 반영을 올해서부터 하고, 수학 성적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서울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잣대를 좀 볼 수 있는 게 올해인 것 같아요. 네.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국어랑 이제 동일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우선 제일 크고요. 어느 정도면 돼요? 이거 틀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몰라요. 거라고 나와있고 애들한테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3학년 아이들이 2학년 때 이걸 통보받은 아이들이에요. 갑자기. 그 친구들이 물론 지금 그 이후에 충분히 준비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서울대가 실기를 안 보는 대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한 1등급대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진짜 말이 좀 2, 3등급이지 수학 2, 3등급만 어려워요. 미술 실기까지 병행하면서 참 어려운 겁니다. 저학년 때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고학년 되면 될수록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 나이도 높아지니까 많은 시간들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저희가 실기가 학년이 올라가면 날짜 수도 더 늘어나고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저 걱정입니다. 일단 그래도 항상 조건이 그걸 예측해가지고 수학을 막 미친 듯이 같이 했던 아이들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러면 미술 안 하다가 미술 뒤늦게 시작한 아이들 재능이 있고 그러면 실기 단기간에 해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수는 아니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잘하고 실기도 잘하는 애 있어요. 항상 있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고 제가 보기엔 전국의 손가락.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3학년 학생들,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들, 다소 내가 수학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학생들 용기를 가지세요. 서울대가 이제 그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변화사항은 이제 5배수로 1단계 때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첫컷을 하는데 10배수에서 이제 5배수로 절반으로 좀 줄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수학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그 성적 상위권 아이들의 싸움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서울대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원래 서울대 한동안 뭐 했나 싶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답게 이제 학생을 뽑고 또 시장도 좀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장난치 같다. 근데 지금 서울대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거 지금 영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잖아요. 난리였죠. 그리고 텐션이 너무 떨어졌어 지금. 각자 노력을 좀 합시다. 다음 학교 또 봐볼까요? 다음에 이제 홍대. 홍대가 이제 수시 인원이 원래 더 많았는데 수시 인원이 좀 더 많아지고 정시 인원은 조금 감소가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변화 사항은 없는데 이제 홍익대학교 이제 세종 캠퍼스가 최저 등급을 좀 없애면서 아이들한테는 사실 1단계 통과하고 최저 등급에 의해서 이제 면접장도 못 가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희소식이죠. 그래서 그게 좀 없어졌다는 거? 그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교과 중심으로 1단계를 먼저 컷했는데, 지금 이제 서류 전형으로 80%를 1단계에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어땠나? 작년에 성적대가 원래 이제 합격선에 못 미치더라도 1차를 통과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도 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친구들이 최종 합격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권 때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됐다. 그래도 약간이 좀 내려온 감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래도 저의 경우의 사례를 보면 그 이전에 합격한 학생들에 비해서 뭐 한 0.2등급 정도는 내려가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좀 있죠. 네. 다른 학원에 한 3, 4등급도 합격돼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네, 왜냐면 네. 어떻게 보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쪽에서는 진짜 수능 등급이 진짜 서류 전형이니까 그 안에서 교과가 반영되지만 다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고 하니까 1차 카드에서 많은 아이들이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뭐 예고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우리는 정체 학생들이 전부 다 서류 전형으로 1단계 집어넣을 거다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학원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개를 했나요? 학교 성적이 매년 공개하는데 2021년도까지는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2년도는 아직 공개 지금 할 시간이 지났는데 공개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궁금한 네, 너무 궁금해서 이번에 이거 영상 촬영하기 전에도 한번 내일 들어가 봤는데 뭐 공개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그게 또 너무 본인들 학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어떻게 좀 확대된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성적 중심으로 뽑는다라는 것을 확대해서 다른 서류나 아니면 면접으로 소지가 적성 있는 학생들을 적절하게 잘 우리는 전문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뽑고 있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하려면 성적이 좀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확대가 안 되고 예전하고 똑같으면 그럼 뭐야? 그게 헷갈리게 그거 단계 배수만 막 헷갈리게 뭐 한 거야? 이런 얘기 욕먹는다니까. 그렇죠. 그 뭐 작년에 또 상담할 때 가끔 보면 그 성적권대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합격하기 좀 어려운 성적권대인데 이제 서류 비중을 높여놓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 부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예년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제도를 그런 식으로 요강을 바꿀 이유는 없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표면적으로 그 요강을 보면은 서류 80%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 내역 그 개수에 또 제한이 또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내 뭐 활동 뭐 5개 정도 갔다가 아주 많은 그 서류의 질에 그 차이를 좀 내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성할 수 있는 글자 수라든가 항목들이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서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려 걱정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결과 나오면 그걸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공개하면 홍대도 영상 또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적이랑 같이 좀 얘기를 더 그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찍나요? 제가 좀 꽤 있던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개인별로잖아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홍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국민대학교가 이제 입시 변화가 좀 있죠. 서울대학교가 수학을 의무 반영을 하면서 이제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수학 성적 관리했던 거를 좀 이제 흡수하기 위한 수학을 이제 선택 반영하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국민대학교 올해 전형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꼭 국민대를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서울대를 위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힌 그 길을 좀 만들어준 게 이제 국민대학교 올해 이제 입시 변화죠.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인 건데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서울대가 이제 수학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 학생들 중에 각오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수학도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그 친구들도 지원해야 되니까. 나는 서울대 준비하는데 다른 애들 수학을 잘 성적이 안 나오면 난 잘 나왔어. 그러니까 난 서울대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군에 다른 걸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군 지원을 해야 되고 다군 지원도 해야 될 텐데 대학이 그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이 별로 없으니까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견줄 수 있는 학교, 주요 대학이 그렇게 됐다는 거 긍정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있는 그대로 그렇게 소수의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장치인데, 서울대가 수학을 반영해? 근데 국민대도 이제 반영을 하네? 선택이 가능하네? 이제 다른 학교도 따라갈 것이고, 이제 수학을 점점점 다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흐름의 기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되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냥 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상 뭐 1, 2개월로 되는 과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사실 수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적 관리의 계획을 잡는 거는 좀 무리스럽고 그리고 지금 24학년도 요강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아직까지 뭐 의무 반영하거나 선택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이런 양상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미대 입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저학년에서는 잘 이제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를. 네. 이게 국민대가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차피 국민대, 서울대 생각해서 수학을 단순하게 할까 말까를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사회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선택해서 다른 걸 하나 빼고 집어넣는데 그 과목이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야 되고 꾸준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나 이렇게 그 등급을 유지하는 데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필기를 같이 병행하면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변화가 생길 때 각각 자신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좀 면밀히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국민대 말고 또 있을까요? 올해 이제 서울대 때에 따라서는 서울대보다 더 핫한 네. 아이들한테는 건국대학교가 나군에서 모집을 하다가 네. 영상과는 가군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는 이제 다군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네. 분할 모집을 해요. 학과별로. 가나다군 다 뽑는 그렇죠. 다 뽑는 거죠.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를 좀 가고 싶어하는 이 워너비로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상황에 따라서 가나다군 타 건국대를 지원할 수 있는 판이 올해 이제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네. 다군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비어 있죠. 네. 그쪽에 뭐 상위권 자원들이 쓸 대학이 좀 한정적이니까. 사실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다군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학교였으니까. 거기까지 되는데 가군으로 영상과가 물론 학과가 조금 세분화된 거니까 선호도가 있는 학과예요. 근데 가군으로 가는 건 이거는 완전 자신감의 뿜뿜? 그렇죠. 가군에 가면 우리는 영상이라고 해놓은 과가 이제 국민대학교가 영상과가 있어요. 네. 힘든 거지. 그러네. 네. 결국에는 그 자신감이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솔직히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길 때도 좋은 판단인가? 막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자신감이 진짜 넘치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는 건국대학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기적 느낌이 좀 바뀐 상황인 건데, 네. 뭐 건국대 입장에서는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기초 조형의 과목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지원하는 아이들이 좀 틀리다라고 해서 그 영역에서 상위권을 뽑아서 가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예전부터 건국대학교는 매년 뭐 바뀔 때마다 진짜 매년 바뀌었어요. 군이동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좋은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략인 것 같아. 이게 입시 설명회나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은 학교는 이거 설명할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건데 주요 대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 계속 주요 대학교 입시 그 한마디로 그 뭐라 그래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어그로 끄듯이 그냥 계속 관심을 뭔가 난 진짜 그런 된 건 계획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 네, 그렇죠. 이게 노이즈인가? 계속 어떻게 변화를 좀 주면서 좋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수 학생을 받기 위해서 우린 부단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진짜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죠. 네. 그런 측면인데 어떤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팬층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꼭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네. 또 하나는 원래 기초 소양하는 파트에서의 남학생들은 네. 대부분 이제 건식계로 위주로 네. 수업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이제 기초 소양 쪽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데 다군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 소양으로 볼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성신여대 소묘 파트로 시험을 보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밖에 볼 수 있는 대학이 없으니까 서울권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기초 소양 성향을 띈 그 건국대의 산업디자인과가 다군에 있으니까 그나마 기초 소양을 나오는 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남학생들 중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맞아요. 네, 다군은 이해가 된다니까. 워낙에 학교가 없었어요. 전부터도. 가구는 학교가 지금 많은데, 예? 그렇죠? 이게 좀 그렇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은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서울여대가 이제 수능 상위 3과목이 이제 반영이 좀 됐었는데 이제 상위 2과목으로 반영이 좀 되면서 네, 당연히 이제 좀 안 좋은 성적은 좀 가지치기 하고 좋은 성적만 네,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권도 좀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공예과가 기초 디자인 단위 실기로 이제 올해부터 좀 바뀐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기초 디자인이 뭐 예전에도 대세였지만은 지금 거의 뭐 발상과 사고의 전환은 좀 없어지고 있는 거를 또 현실적으로 좀 직감할 수 있는 네. 변화기도 해요. 서울여대가 기초 디자인으로 변경된 지 꽤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됐는데 공예과가 왜 기초 디자인으로 변경할 때 왜 고집을 피우나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학교 내에서 뭐 전공별로 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의 다양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다 바뀌는데 딱 한 과만 안 변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나름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의지에 좀 맞춰주는 교수님들이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네. 일단은 그리고 수능 이제 상위 2과목만 들어간다는 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수능의 주요 과목이 국어, 영어, 사회잖아요. 네. 네, 그 중에 2가지만 잘하는 거 선택하는 건데 네. 영어 절대평가인데 영어도 가능해요? 그렇죠. 네. 영어 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자취적으로 예전에 뭐야? 건국대학교 그러니까 글로컬 캠퍼스가 다군에서 이렇게 2과목으로 해서 비실기로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100분위가 그 일일이지 뭐. 98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성적 권태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좀 학교 레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회인데 실질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변별력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변별력은 국어, 사회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거기에 사회보다는 영어를 많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늘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네. 그 사회하고 국어 잘 보는 애들은 결국에는 서울여대 시험 볼까요?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학교도 많죠. 선택에.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 영어 과목을 잘 보는 애들이 1등급 찍은 애들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참 좀 변덕스러운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네. 세종대학교죠. 세종대학교가 패션 디자인과가 작년 이제 기초 디자인으로 네. 작년에 시작했죠. 작년 네. 이렇게 우리 바꾸겠다. 네. 한 해 치르고 싹 접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인체 실기로 네. 다시 또 바뀌었어요. 인체 실기가 뭐예요? 인체 지금 인체 그리는 거죠? 인체 색채 소묘라고 네. 명칭은 하고 있고요. 인체 수채화, 서과에서 보는 거는 네. 아니고, 인체 소묘. 네. 네. 보통 이제 색채 소묘요? 네네. 그렇구나. 더 언급이 없나요? 세종대학교? 네? 아니, 얘기하시라고. 네. 보통 회화과 네. 지원자들이 이제 많이 준비하는 그런 실기고, 뭐 성균관대나 이게 회화 계열 준비생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실기인데, 뭐 디자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평상시에 인체를 할 리가 사실 거의 전무하고, 사실상 이제 세종대 디자인과 계열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기로
디자인 실기로 접근하기는 이제 힘들어진 거죠, 사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사실은 패션 디자인과를 시험을 보는데 기초 디자인 보는 것보다야 인체를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결국엔 안에 들어가면 패션 일러스트 하고 그다음에 재봉을 주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전공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긍정적이죠. 저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미대 입시가 저희 때에 비하면 저희 때, 뭐, 그 다음 세대에 비하면 많이 선진화됐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들의 미대 입시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전공별로 좀 안 나눠져 있고 차이가 많이 생긴 거, 다양해진 거 학교별로 된 것이니까 전공별로 나눠지기 시작한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전공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학교 가기 위해서 무슨 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느 전공으로 내가 평생을 학문을 결정했으니까 그게 가장 적합한 기초 실기를 닦는다. 이런 개념이 형성되니까, 저희는 좀 힘들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다음 또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뭐 그 외의 학교들은 네. 아주 많죠. 자잘한 네. 네, 아주 자잘한 뭐 프로테이지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학교들 중에는 이 학교들이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대학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23학년도 입시 변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22년도, 21년도에 크게 변한 학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변한 내용은 다른 뭐 영상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23학년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열심히 준비 중이고 어느덧 벌써 5월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 이제 한참 이제 3학년으로 이제 적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재수생들은 방황을 좀 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이제 또 나름의 결과물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윗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일 텐데 올해 입시 어떻게 보세요? 열심히 연대와 같이 열심히 하고 네. 변화된 만큼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네. 학원 내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변화된 게 변화됐구나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서 네. 좋은 대학교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해야죠. 네. 네, 올해 입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종훈 부원장님도 한 말씀. 네, 변화가 뭐 항상 있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선제적으로 준비도 잘 해왔고. 근데 올해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변화들이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희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국도 안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유난히 또 고생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입시를 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네. 그러니까 좀 열심히 더 해보자. 네. 그렇게 좀 힘내라는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불쌍한 학년이 정말 많은데 네. 올해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3년을 거의 당연히 뭐 더 불쌍한 대학교 생활을 올라가기로 하는데 곧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가. 그렇다. 2년제, 3년제 다니는 애들은 네. 그냥 끝나는구나. MT 한 번 못 가고. 어떡해. 네, 박찬선 원장님. 변화에 잘 적응하는 학원이 청주 아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름이 전체적으로 우리 취지랑 안 맞아가지고 또 편집을 해야 됐잖아요. 아무튼 네, 올해 잘 부탁드리고 올해도 입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